안녕하세요. 미니멀한 인생 호우양입니다. 오늘은 가계부 쓰는 방법,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가계부 쓰는 방법은 크게 수기로 쓰는 거, 엑셀로 쓰는 거, 그리고 어플로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 설명해드리고 가계부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만의 가계부 쓰는 꿀팁도 이야기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결혼해서 2년은 수기 가계부를 썼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2년 동안 썼던 수기 가계부입니다. 이 아이는 첫 해에 썼던 건데요. 용돈기 입장 형태로 되어 있는 그냥 디자인만 보고 골랐던 제품이고요. 다음 해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가계부를 써보고 싶어서 직접 교보문고에 방문해서 이런 가계부를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원하는 구성이랑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가장 흡사한 제가 원하는 구성과 그런 걸 골라서 기입을 했었습니다. 이런 수기 가계부의 장점은 직접 펜으로 쓰는 과정을 통해서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가계부를 구입해서 가계부를 쓰시면 아무래도 카테고리나 구성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편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또 필기하시는 거 좋아하는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 이 가계부를 직접 스티커도 붙이고 색깔도 칠하면서 꾸미는 과정을 통해 가계부 쓰기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점은 예상하셨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정산할 때마다 일일이 계산해서 적어야 하고 그때그때 항목별 지출 규모와 예산을 비교할 수가 없어서 예산 관리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계부를 2년 동안 이렇게 써봤는데 두 개 모두 다 저에게 딱 맞는 카테고리나 구성은 아니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좀 물리적으로 무겁다 보니까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가계부를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엑셀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엑셀의 가장 편리한 점은 역시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나 구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부터는 엑셀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그때그때 계산할 필요 없이 남은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졌어요. 단점은 엑셀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원하는 구성과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계부 쓰는 방법은 어플로 가계부를 쓰는 건데요. 어플의 최대 장점은 알아서 카드 내역을 끌어와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끌어온 카드 내역을 알아서 계산도 다 해주니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만 쓰시는 분들은 가계부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카드 내역을 카테고리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계부 쓰는 게 정말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 가계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가계부를 오래 쓴 사람 같은 경우 아무래도 카테고리나 구성의 변화가 한계가 있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고요. 알아서 계산도 다 해주고 통계도 다 내주다 보니까 그때그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 가계부는 수시로 핸드폰만 있으면 돈 관리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현재 저는 어플과 엑셀 가계부를 병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어플에 들어와 있는 카드 내역을 엑셀 가계부로 옮겨 적으면서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계부를 쓰시는 생초보 분들에게 추천하는 가계부 쓰는 방법은요. 수기 가계부와 어플 가계부를 병행하는 겁니다. 수기 가계부를 작성하면 정성 들여 쓰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 의식이 좀 더 확고해지고요. 직접 계산하는 과정이 현금 흐름 파악이나 소비 패턴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처음에 수기 가계부가 좋으실 거예요. 서점에 직접 방문해서 가계부를 찾아보시면 요즘에는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이런 가계부들이 여러 권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 가계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골라서 시작해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이용하시다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구성이나 카테고리가 정해졌다라고 하시면 계산이 편리한 엑셀 가계부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가계부 쓰는 습관이 자리 잡히기 전이니까 뱅크샐러드나 브로콜리 같이 카드 내역이 연동되는 어플을 받으셔서 함께 병행하시면
구매하시면 좋아요. 비교적 지출 내역이 복잡하지 않은 싱글들의 경우 그냥 줄노트에다가 적는 것도 괜찮아요. 호우양의 가계부 쓰는 꿀팁은요. 가계부를 정산할 때 낭비라고 생각되는 소비 내역을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 가계부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살 필요 없었던 제품을 굳이 샀다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저것 괜히 사 먹었다거나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노란색 펜으로 색칠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색깔펜으로 색칠을 해놓으면 이 노란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의지도 불끈하게 되더라고요. 단, 좌절은 금지입니다. 가계부라는 거는 꾸준히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달 소비를 너무 많이 했거나 한두 달 밀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달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 경험과 노하우들 공유할 예정이니까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